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퇴출이라는 말이 약간 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퇴출이라는 또 의미도 생각나고, 어, 기업 내에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변화들이 있으면서 또 일자리 잃어버리신 분들, 그리고 또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즈라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뭐 판매라든지 여러 일들로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기 개발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거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그런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또 이런 방법이나 전략들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 이 영업이나 세일즈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 일의 비즈니스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유지되는 그게 이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서로서 도와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나 내용들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됐어. 이 세일즈를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다르게 저도 인식을 한 배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영업과 세일즈 이런 B2B 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책 내용과 함께. 요즘 어떻게 보니 B2B 영업이 왜 좀 이슈가 되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회에 처음 진출했던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다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물건만 잘 만들면 어느 정도 잘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볼 때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제조 중심의 제조 주도 조직 경영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 그런데 90년대 이후 또 200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기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게 됐고 음, 최근 들어서는 뭐 메타버스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의 대부분이 디지털화가 되어 가면서 상품의 어떤 수준이나 솔루션의 어떤 어, 질적 기준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버렸죠. 음,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마케팅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뭔가 신제품을 내놔버리면 금방금방 시장에서 복제품들이 등장하고 경쟁 제품들이 유사 제품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과다출혈에 의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그대로 유지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패러다임이 돼버렸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세일즈든 어떤 세일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을 제값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네, 맞아요. 아무리 물건이 많이 팔더라도 제값을 못 받으면 결국은 오버헤드는 계속 증가가 될 것이고 음, 기업의 수익은 점점 악화가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지금 경쟁이 치닫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뷰카의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와 같이 잘 물건을 만드는 전문성 못지않게 이제는 보다 잘 파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음, 그래서 세일즈가 되게 중요해진 거고 특히나 우리 한국인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서 속에는 영업, 세일즈 그러면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열정이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투지라든지 뭐 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영업력을 갖다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는데 실제 정통 B2B 영업 그러니까 기업 세일즈에서는요 상당히 굉장히 수준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전략적인 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어, 중대형 기업 고객처럼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 거래를 해야만 하는 어떤 비즈니스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결정 투지 개성 기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못지않게 탄탄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전략적인 베네핏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명해 보고자 제가 이번 책을 좀 더 쓰게 된 그런 그 계기가 있습니다. 네. 음, 어, 음, 사실 그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만나지 못해서 비대면 때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고객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약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만나지 않았는데도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그때도 또 영업의 방식이나 또 생각 인식도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변했나요? 사실은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게 팬데믹이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많은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팬데믹이 돌입해가지고 6개월이 흐르고 1년이 흘렀거든요. 고객은 더 만나기가 어려워졌고, 실제적으로 그 비즈니스 하기가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래서 영업 조직과 영업 인력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실제는 아, 더 많이 영역을 확장할 수 있거나 고객의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들이 들었기 시작했는데 막상 한국에 있는 영업 대표가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브라질에 있는 새로운 신규 고객을 개척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캐나다에 있는 어떤 잠재 고객과 제안을 하면서 그 줌을 통해서 미팅을 하면서 상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한 영업 대표가 하루에 고객과의 미팅을 무려 8차례까지 한 경우도 봤어요. 8차례, 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산 갔다가 강남 갔다가 마무리 갔다가 하면은 3번만 가도 하루가 다 갈 거예요. 예. 그런데 비대면이 되면서 로컬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차이가 나느냐? 새로운 디지털 기반에서 새로운 영업 기법과 영업 전략으로 무장한 회사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반대로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지 못한 기존의 방식에 급급한 기업들은 그대로의 어떤 매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대면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전략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짧고 명료하게 먼저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줌 안에서는 줌 퍼티규라고 해서 한 20분만 대화를 하더라도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이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질문. 네, 예. 그래서 세일즈 비즈니스는 질문 비즈니스거든요. 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가망 고객 혹은 맨날 만나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밍숭맹숭 줌 안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세일즈나 솔루션을 제안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선입견이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요소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거나 얘기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진짜 잘못하면 팍 나가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하려면 질문의 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들었는데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질문을 하거나 우리 회사의 현안과는 맞지도 않는 그런 좀 뜬구름 잡는 질문을 한다거나 본인이 세일즈하고자 하는 얘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고객의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고 어떤 그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주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일즈는 만나기 전에 이미 세일즈의 성패가 70%가 성패가 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고객과 단 5분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준비 차원에서 50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손품을 팔아도 그 해당 회사나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이슈 또 조금만 우회를 하면은 우리는 그 회사의 어떤 특정 담당자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이제 breakthrough question이라 그래서 관통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딱 받아들였을 때, 이거 뭐지? 나에 대해서 혹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스터디를 하고 나한테 지금 접근해 오고 있네? 라고 하는 순간 상대 영업 대표에 대해서 훨씬 더 어텐션 효과가 올라가겠죠. 여기에서 먼저 비대면 세일즈가 승부와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